번째 문제는 바닥 슬래브 전체가 기초판 역할을 하는 것은에 대한 문제였고요. 기초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기둥 하나당 기초 하나를 받치는 독립된 기둥, 독립기초가 있고요. 보통 조적조에서 나오는 이 벽체를 따라가는 줄 모양의 줄기초, 그리고 이렇게 지하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바닥이 기초가 되는 이 온통 기초고요. 다른 말로는 매트리스 모양이죠. 그래서 매트 기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한 개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부담시킨 비슷한 문제입니다. 기둥 하나당 기초가 하나, 독립되어 있는 형태라고 해서 독립 푸팅 기초고요. 이 푸팅이라는 말 붙는 건 발 모양, 우리 발 신발 신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요거를 보통 푸팅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냥 독립기초라고 해도 괜찮고 독립 푸팅 기초라고 해도 같은 말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에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최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우리 이 내력벽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먼저 내력벽, 벽돌로 이루어진 이 벽체의 길이는 최대 얼마까지 하는 게 좋은가? 최대 10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이 면적은 10m에 10m는 안 되고요. 한쪽이 10m라면 한쪽은 8m 이하로 해서 곱하기를 하면 8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보를 없애고 바닥판을 두껍게 해서 보의 역할을 겸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랩이 있으면 기둥과 보와 슬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일반적인 RC조 구조예요. 그런데 보를 없애고 기둥을 좀 두껍게 보강을 했고요. 기둥의 머리도 이렇게 보강을 해서 판을 얹은 이런 구조. 슬랩 자체의 두께도 좀 두껍게 했고요. 기둥도 보강을 했고요. 해서 이 보가 없이 플랫하다고 해서 플랫 슬랩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여기서는 보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보와 기둥도 없앴대요. 이것은 벽식 구조. 벽으로 모든 것을 받치는 벽식 구조. 기둥까지 없으면 벽식 구조, 보만 없어요 하면 플랫 슬래브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횡력을 받는 벽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은 우리 조적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옆에서 미는 힘을 얘가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배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철근 배근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옆에서 미는 횡력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데 이 조적조는 없죠. 철근이 없죠.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부축해내는 벽을 추가로 대줘요. 부축하는 벽, 버트레스입니다. 강구조, 철구조의 기둥 종류 중 앵글, 채널 등으로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합한 것. 이렇게 플랜지가 있고요. 외부가 있고요. 직각으로 접합을 했다고 해서 이 격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격자 기둥으로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을 경우 키워드가 나오죠. 하중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중에 의해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슬랩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렸을 때 물건을 추가했다면 이게 크리프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하중인데 이 구조물 자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진동이 지속적으로 옴으로 인해서 그냥 하중의 증가 없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돼서 변형된 것은 크리프 또는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구리 플러스 주석, 구리 플러스 아연,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구리 플러스 주석은 청동, 구리 플러스 아연은 황동, 이 두 가지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석이었기 때문에 청동이 정답이지요.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또는 화산모래 등이 퇴적되어 응고되거나 부스러기가 고결된 암석으로 흡수성이 높고 강도가 높지 않아, 키워드죠. 강도가 높지 않아요. 건축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응회암입니다. 일단 화강석 이런 것들은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에 그리고 실내에도 많이 쓰이고요. 석회암도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응회암 자체가 일단 흡수가 잘 되고 강도 높지 않아서 부적합하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시멘트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고로 시멘트나 뭐 중용열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이런 것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천천히 응결되어서요. 초기 강도보다는 장기 강도가 큽니다. 이런 아이들은 구조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천천히 응결되기 때문에 이런 크랙 현상이 덜 생겨요. 그래서 빨리 굳진 않지만 크랙이 적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도가 높아진다 입니다. 일단 3번이 틀렸습니다. 경첩 등을 축으로 개폐되는 창호를 말하면 일단 경첩으로 개폐되는 거라고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이렇게 경첩이 달려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문이고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 문틀이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이런 아이 여다지 문입니다. 여다지 문 또는 여다지 창이고요.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 안에는 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 유해 면적을 감소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다지 창 또는 여다지 문 되겠습니다.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겹쳐 내부에 건조 공기, 질소 또는 아르곤가스를 봉입한 유리를 이렇게 두게 되고요. 이 안에는 간봉이라고 하는 공기를 잡아주는 철물이 있습니다. 2겹일 경우에는 복층 유리, 3겹일 경우에는 삼복층 유리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뭐 23mm 유리는 대부분 삼복층 유리로 보시면 되겠죠. 2장 또는 3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영어로 나왔네요. 페어 글래스, 여러 층의 글래스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수축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경도가 회반죽보다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점성이 적어 풀로 반죽할 필요가 없고요. 잘 섞이고 반죽이 잘 돼 있어서 풀로 반죽할 필요가 없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마그네시아 석회라고도 부릅니다. 철골 구조에서 고력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친구에 또 키워드가 있죠.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인데 여기 지금 쉽게 풀리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볼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볼트를 강하게 쬐인 고력 볼트는 잘 풀리지 않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마찰 접합이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지압 접합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찰 접합 그리고 피로 강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 피로 강도는 이렇게 볼트가 있고요. 너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얘가 풀려버린다면 1이라는 힘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힘으로 풀리는 이 아이가 1이라는 힘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이라는 강도로 계속 쳐도 덜 풀리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합부의 강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한 수지입니다. 답 나왔습니다. 실리콘입니다. 우리 실리콘 보통 200도가 넘어가도 잘 버티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접착제나 도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창 이렇게 붙일 때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실리콘을 쫙 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창이 창틀에 잘 붙어 있어요. 접착제로도 잘 쓰이고요. 여름에 되게 뜨거울 때 열이 계속 이렇게 쬐어도 열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리콘 수직이 3번이 정답입니다. 건물 내 외부의 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에 대한 단열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밀도가 커질수록 재료가 두꺼울수록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단열 효과가 큽니다. 열전도율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열이 전도가 돼버리면 열전도율이 크다고 보는데 그럼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열 효과가 적고요. 좀 빽빽할수록 좋고요. 재료가 두꺼울수록 단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습기가 차면 수막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습기는 차는 것이 좋지 않아요. 습기가 차면은 그 자체로 얼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열이 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잠깐 보시면 표면에 결로 방지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의 역할이죠. 그리고 외부 공기 변화에 따른 실내 온도 변동폭을 줄여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약 얼마 정도인가, 몇 배인가인데요. 콘크리트와 비교를 좀 해보세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10배 정도고요. 점토는 5배 정도.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10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분의 1 정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틀린 거 10배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것도 좀 보면 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고, 이거는 모든 재료가 다 그렇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 팽창 개수는 거의 같아서 무시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만약에 열 팽창 개수가 얘보다 막 엄청 커버리면 이 부분이 터져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크게 하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증대됩니다. 이 안으로 습기나 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지나도 괜찮은 내구성은 증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식 건축에서 추녀 뿌리를 받치는 기둥은 이렇게 멀리 나온 이 지붕을 추녀라고 하고요. 얘를 받치는 것이 활주입니다. 누주라는 것은 다락기둥, 평기둥, 통째기둥은 2층 목구조에서 한 층만 받치면 평기둥, 2층 다 받치면 통째로 다 기둥, 통째기둥 되겠습니다. 방수공법 중 콘크리트, 벽돌,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키워드는요. 습윤 환경 아래 구조 벽체 바탕에 주로 적용하는 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벽돌 또는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런 부재는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시멘트와 모래가 만나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공극, 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일이라고 제가 예를 들게요. 여기에 모르타르를 얹어서 붙이게 되면 이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 물 되겠습니다. 이 시멘트가 물을 업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 16%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안으로 스며들어서 일체화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방수액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액 플러스 모르타르를 바르는 겁니다. 그럼 이 방수액이 물과 시멘트를 같이 업고 이 16%의 흡수율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 되겠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돌돌 말린 시트를 깔아주는 것이 시트 방수, 페인트를 바르듯이 우레탄 방수 같이 발라주는 것이,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막 방수, 실리콘으로 쏴주는 것이 실링 방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구조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답을 보면은요, 가세라는 아이는요,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 사이에 45도로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60도로 경사지게 합리적이다. 3번 틀렸고요. 평보의 이음은 중앙 부분에서 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보든 기둥과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부에서 좀 많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음은 중앙 부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잡이라는 것은 평보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귀잡이 또는 보잡이. 평보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 그리고 토대의 이음은 기둥과 앵커볼트의 위치를 피하여 턱걸이, 주먹장 이음으로 한다. 다음 중 철골 부재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장력 볼트는 아까 고력 볼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거고요. 마찰력으로 주로 저항을 합니다. 아까 다른 것도 있었지만 주로 마찰력. 그리고 용접은 품질 관리가 볼트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아무래도 볼트는 바로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데, 우리 용접은 그 초음파 탐상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파괴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탈 터치는 기둥에서 부재면을 맞대는 합합 방식,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걸 지금 얘기했는데 초음파 탐정법은 사용 방법과 판독이 비교적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초음파 기계로 보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쉽다로 보시면 됩니다. 4번을 틀린 것으로 봅니다. 창 하부에 건너된 돌로, 여기서 키워드는 창의 하부입니다.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위쪽에 얹은 것을 인방, 옆에 들어가는 돌을 셈돌 또는 창셈, 밑에 들어가는 것을 창대라고 하고, 이렇게 돌린 것은 돌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림과 같은 왕제공 지붕틀의 이런 부재는 일반적으로 어떤 힘을 받는가인데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 압축력은 이 경사 부재가 주로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 부재, 수평 부재는 주로 뭘 받냐면 인장력을 받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인장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수직 부재나 수평 부재가 주로 받아줍니다. 해서 1번 인장력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얘는 뭘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압축력 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 균열이 가장 적은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일단 회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둘 다 균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탈도요. 마르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 석고라는 아이는요. 시멘트가 굳을 때 좀 천천히 굳으라고 섞어주는 부재로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천천히 굳기 때문에 균열 발생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목재를 벌목한다는 것은 이렇게 벤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계절은 겨울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머금고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얘를 뱄을 때 수축 팽창이 적고요. 그리고 말리는 과정을 좀 줄일 수 있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혼화재 섞어주는 재료인 AE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용 수량을 줄인다는 것은 물의 양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 물의 역할을 이 공기, 에어, 공기가 해주기 때문에 블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인데요.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은 올라가고요. 압축 강도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기가 있는 부분이 빈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받았을 때 좀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근이 조금 더 잘 붙도록 공기가 이 시멘트와 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붙도록 해줘요. 한중, 겨울 또는 수중, 물속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겨울엔 잘 마르지 않아요. 물속도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빨리 굳혀야 되는데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를 올려주는 조강 시멘트가 좀 적합하다. 빨리 굳으니까요. 유리의 종류와 용도의 조합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프리즘 유리, 병원의 일광욕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통창으로 일광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유리는 색 유리인데 교회나 성당에 이렇게 색 유리를 모자이크처럼 붙여가지고 장식용으로 쓰고 있죠. 색 유리 2번이 맞죠. 자외선 투과 유리 방화용 상관없고 망임 유리는 유리 깨졌을 때 잡아주는 거라서 굴절 채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일 시공 후 압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타일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박리된다, 박리현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백화현상은 시멘트에 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또는 비에 있는 성분과 만나서 흰색 어떤 불순물이 나오는 거, 그것이 백화현상이고, 소성현상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변형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동해현상은 얼어서 해를 입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은 박리현상이었습니다.